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간 장마감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간 장마감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하락세의 모습을 이어나갔죠. 네, 특히 하락세의 코스닥의 하락세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우선 같이 수급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수급 그래프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지금 우선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여기 보시는 초록색 선이 기간의 매수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기간이 한 9,332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뭐 210억, 정말 조금 순매수를 보였죠. 크게 매수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간 동안에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의 표현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수급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개인들이 지금 꽤 많이 물량을 사모았습니다. 약 거의 4,375억 정도 코스닥 물량을 사모았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이 4,405억 정도 그렇습니다. 기관을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 모든 기관 주체가 다 매도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94억 정도 외국인이 694억 정도 보였다 이렇게 순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소하고 코스닥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죠. 네, 특히 이제 개인의 행태가 매수 행태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코스피는 사실은 기관과 외국인이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은 특히 기관계의 많은 매도세로 인해서 지금 좀 큰 조정이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많이 사모으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반대로 좀 많이 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리하는 ADR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ADR 차트는 제가 이제 항상 소개를 드릴 때 이게 뭐냐면은 코스피 코스닥을 오르는 종목 수와 내리는 종목을 이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 종목이 오르고 100 종목이 내리면 100이라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피 코스닥 뭐 한 2,200개 정도 종목이 되죠. 그래서 그 몇 종목이 오르냐 내리냐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100보다 높으면 그 ADR 지표가 100보다 높으면 오르는 종목 수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보다 낮으면 내리는 종목 수가 더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를 쭉 봤는데요. 이번 주에 그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코스피에 해당하는 겁니다. 코스피에 해당하는데 여기 제가 이제 파란 선이 그어진 부분이 있죠. 이때가 이번 주간입니다. 이 구간이 이번 주간인데 이번 주간은 여기 보시는 붉은색 계열은 코스피 지수를 말해요. 코스피 지수가 뭐 지난주에 이어서는 지난주에 비교해서는 조금 방하는 모습, 뭐 조정 정도 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ADR 지표는 그동안 지난주에 크게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번 주에는 다시 좀 반등세를 보이는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았던 이건 5일의 평균입니다. 한 주간의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르는 종목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렇게 크게 이 ADR 지표만큼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ADR 지표는 많이 올랐는데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소형
또는 중형,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의 상승세가 좀 많이 더 두드러졌다. 반면에 대형주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진 모습이지만 대형주가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하다 보니 결과론적으로는 지수가 이렇게 조정받는 그런 국면을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5일에 해당하는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을 보시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붉은색 결이 이제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좀 크게 하락했는데 이번 주도 사실은 계속 그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ADR 지수는 조금 다르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난주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약간 다시 올라가는 종목 수가 더 많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물론 평균 100이기 때문에 여기가 평균 100라인이기 때문에 100보다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지난주와 대비했을 때는 분명히 훨씬 떨어지는 종목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코스닥마저도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대형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일 평균은 조금 단기간에 해당하는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선이라고 보는 반면에 이제 제가 33일 선을 보는데요. 33일은 지금 지수도 옆으로 이제 좀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ADR 지표도 여전히 약간씩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장기간적인 추세를 지금 코스피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여전히 코스닥과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지수의 하락폭도 컸고요. 또 ADR 지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수도 중요하게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ADR의 추세와 분위기를 봅니다. 그래서 추세가 ADR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상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 굳이 종목의 베팅을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해서 골라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볼 때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ADR 지표로 확인하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지수도 오르고 ADR 지표도 오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반대일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ADR 지표는 뭐 오르지만 코스피 지수가 내린다 또는 코스닥 지수가 내린다고 할 때는 그때는 좀 중소형 종목 쪽에 좀 더 비중을 싣고 매매를 하셔도 될 거고요. 그 반대로 지수는 오르는데 ADR 지표는 떨어진다 이러면은 조금 더 대형주 쪽의 매매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신 김에 그 ADR 지표상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쭉 보면은요. 이번 주는 이게 이제 코스피인데요. 이번 주 5개를 보면은 7점, 7점, 8점, 8점, 8점 이게 이제 코스피 정도 제 나름대로 그냥 점수를 부여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팩트를 고려해서 제가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77888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은 76766 이렇게 지금 그 점수를 제가 부여를 했는데요. 여기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색깔에 제가 다 의미를 두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장의 세기를 좀 이런 차트들 또는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DR 지표 보셨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네,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간에 투자자별 매매 종목을 보는데요. 저는 외국인과 그 기관들의 매매 행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을 봐요. 개인들을 봐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보다는 매도를 많이 한 종목을 한번 지켜봅니다. 매도를 많이 하는 종목인데 이번 주에 지금 이제 금액 순인데요. 이번 주간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신한지주, NC소프트, KB금융, 하나금융, LG화학, 포스코, 롯데케미칼 쭉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형주인 삼성전자는 물론 뭐 워낙에
그 거래 대금이 크니까 이제 항상 보통 상위 랭킹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는 특히 예, 많은 매도세를 개인들이 보였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어느 주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개인들이 좀 많이 판 물량, 판 종목들을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럼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좀 많이 팔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보면 유독이 금융 쪽에 그 매도량이 좀 개인들이 많은 게 보이잖아요. 예, 뭐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그 말은 달리 말해서 이번 주에 얘네들이 조금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올랐기 때문에 예, 개인들은 뭐 조금만 올라도 참지 못하고 약간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참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참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간에 많이 팔았던 종목을 달리 해석하면 이 종목들이 좀 많이 힘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번 주간에 많이 산 종목을 보시면 이번 주에 많이 산 종목을 보시면 카카오를 많이 샀고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네. 그다음에 뭐 빅히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개인들이 샀는데요. 물론 뭐 개인들이 사서 뭐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개인들이 사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의 수고, 물론 뭐 여기서 뭐 그냥 버튼 하나로 이번 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LG화학, 뭐 두산, 피오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팔았죠. 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기관들은 신한지주, 포스코, 삼성전자를 많이 산 반면에 현대글로비스, 카카오, LG화학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주체를 다 동시에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는 그냥 개인만 보고 그 중에서도 개인이 많이 판 종목이 뭔가를 봐서 이 종목들이 차라리 지금 추세가 우상하고 있겠구나 하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아니나 다를까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리고 가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예탁금하고 신용잔고 잠깐 봐드리겠는데요. 예. 이번 주에 예탁금하고 신용잔고는 고객 예탁금은 지금 다시 조금 줄다가 조금 다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용융자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상당히 연동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신용이 늘어납니다. 지수가 떨어지면 신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떨어진다는 것만 확인해도 지수가 힘이 없구나, 지수가 떨어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만큼 이 신용융자는 지수와 거의 연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 예탁금은 조금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고요. 워낙 또 그 여러 가지 팩트들에 의해서 저 고객 예탁금이 변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고객 예탁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기 자금이 많으니까 조정에 받더라도 어떤 반등 구간에서 재빨리 물량들이 투입될 수 있는 그래서 지수를 상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올라가는 것, 신용융자가 올라가는 것 지수에서는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을 계속 너무 올라가서 진행된다면 이제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게 됐을 때는 신용융자가 너무 많으면 반대 매매 같은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조금 위험하다. 뭐 그건 뭐 여러분들도 많이 뭐 정권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잠깐 볼게요.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차트의 주봉 화면입니다. 코스피 차트의 주봉 화면. 네, 시스템이
조금 느립니다. 우리 한국은 참 시스템이 빠르고 좋은데요. 예, 해외에 있으면 이 시스템 속 터집니다, 정말. 어쨌든 종합주가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주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반등세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봉의 50% 부근까지 타치를 못했어요. 50% 부근을 타치하고 사실은 더 뚫고 올라갔어야 다음 주에 그 힘의 세기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분 그 주봉이 지난주에 주봉의 5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몸통을 말하는 거예요. 몸통의 50% 정도를 돌파를 못하고 그냥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일단 지난주에 이탈했던 사주선을 이번 주에 다시 감아 올렸고요. 그죠? 여기 이제 제가 분홍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사주선인데요. 사주 이동 평균선을 이번 주에 다시 감아 올렸고 또 보스티안 그 지수도 지금 막 이렇게 골든을 내려는 모습을 시도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다시 골든이 된다면 수급, 쉽게 말해서 세력들의 수급이 또 세력들의 거래 대금 또 돈이 이제 더 많이 세력들의 돈이 더 많이 포착된다, 더 많이 매수로 가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수급에서 잠깐 확인했었지만 사실 이번 주에는 거래소가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좀 있었고요. 특히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좀 특히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서 뭐 이양 도론 돈이 금융투자보다는 연기금이나 투신이면 더 좋겠는데 금융투자라는 게 조금 그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강했었고요. 뭐 외국인들도 뭐 소액이지만 일단 한 200억대로 받쳐줬기 때문에 일단 보스티안 지수도 조금 골든을 가능케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을 잠깐 보시면은요. 일봉을 잠깐 보시면 오늘따라 좀 많이 느리네요. 일봉을 보시면은 일봉상에는 이제 확인이 지난주에 그 하락세의 모습을 확인을 했었죠. 확인했었고 이번 주에는 뭐 여러 번 상승 시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주에 어떤 그 하락세를 완전히 이겨내지 못하는 뭐 그리고 심지어는 50%도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3분할선을 그어놨는데요. 3분할선은 제가 종목에서 이제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일봉상의 이 3분할선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레벨이 지금 현재는 이 구간이라고 봤을 때 제가 레벨을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코스피의 한 레벨 구간이고요. 지금은 레벨 스테이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어차피 우리가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을 사고 하는 종목의 매수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뭐 어떤 매수 포인트를 잡고 매도 포인트를 잡는 의미는 없죠. 근데 그 대신에 전체적인 위치, 그러니까 이 레벨 구간에서의 50% 위치가 어딘가, 지금 50% 위치는 2331.39% 정도인데요. 이걸 잘 지켜주고 유지하는 것만으로 해도 코스피는 좋은 조정이다, 이쁜 조정이라도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50%인 2331.39%를 깨고 내려가서 하락세를 보인다면 사실은 이 레벨의 이 하단 부분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3분할 선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 후행 스팬이 가격대 아래로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죠? 가격대 아래로 이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이 지금 돌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나중에 뚫고 가야 할 저항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에 구름대도 물론 이게 지금 양운이긴 해요. 음운이 아닌 양운이라서 좀 강력한 지지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스물스물 밀리면서 지금 양운의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안개 속이에요. 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주식의 그 주가가 방향을 잡을지 정말 알 수 없는 좀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 구름대가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그 다음에 선행스팬 쪽을 봐도 지금 잘못하면 이제 곧 골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데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30포인트 정도를 강력하게 봐야 하는 지지선으로 봐야 하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지를 다음 주에도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차트는 차트요. 차트를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차트인데요. 스토캐스틱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라고 그랬죠. 다행스럽게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지금 상승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간의 모습이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이 상승세의 기운이 그대로 주간의 스토캐스틱으로 또 옮겨갈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은 지금 한 언제부터일까요? 이게 날짜를 보시면은 대충 한 10월 13일부터 거의 계속 지금 행보성의 그런 에너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주간 캐스트가. 그래서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어떤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상승할 수 있는 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좀 힘있게 올라가 주는 게 에너지가 정말 힘이 좋아서 여기에 좀 그 힘이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느낌은 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에 대한 스토캐스틱이 조금 더 힘이 있는 모습으로 되려면 일간의 스토캐스틱이 상승할 때 이 주가가 이 지수가 탁탁 반응이 크게 나와줘야 돼요. 스토캐스틱은 열심히 힘을 내고 올리려고 하는데 지수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주간 스토캐스틱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힘을 못 내요. 그러면 결국 계속 지루한 그런 공방전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밖에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표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상에서 DMI 지수는 지금 벌써 데드가 지난 언제죠? 지난 10월 15일부터 데드가 났어요. 그죠? 데드가 10월 15일부터 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 데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DMI 지수가 D1 플러스 값이 D1 마이너스 값을 항상 이렇게 위에 있는 골든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야만 실질적인 본격적인 상승세로 방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여전히 뭐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코스피에 힘이 없다. 뭐 코스닥만큼 그렇게 막 크게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헤이킨 차트 상으로는요. 헤이킨 차트를 제가 키지를 않았네요. 차트를 잠깐 킬게요. 헤이킨 차트 일봉상으로는 지금 오늘 뭐 계속 지금 며칠 동안 어제 오늘 계속 지그재그로 뭐 매수 사인을 띄웠다 매도 사인을 띄웠다 매수 사인을 띄웠다 하는데 오늘 뭐 결론적으로는 매수 사인이 떴어요. 매수 사인이 떴는데 지금 너무 어떤 방향성을 보인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라 다음 주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간에 해당하는 헤이킨 차트는 이번 주에 사실은 매도 사인이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도 좀 스물스물 힘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약간 우려스럽죠. 코스닥 닮아가면 안 될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저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우선 주봉부터 봐야죠. 지금 제가 크게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코스닥의 12주선, 코스닥 지수의 12주선이 지금 이번 주에 붕괴가 됐죠. 심지어는 12주선, 저점 12주선 평균을, 이동 평균을 같이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좀 제법 깊은 하락이 보였죠. 지난주에 이은 2주 연속 하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2주 연속이 되면 다음 주까지도 음봉을 3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흑산봉이 뜨면은 정말 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스티안 지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9월 중순 이후에 계속 데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다음 주라도 만약에 좀 강력한 반등이 나와서 12주선을 탈환하고 들어가 줘야 돼요. 들어가 줘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아직 매도 사인이라고는
주봉상 매도 사인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일단 12주선을 지키고 저기 붕괴는 됐지만 12주선을 한 주 정도 붕괴된 걸 가지고 제가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거든요. 한 번 더 지켜보 한 주 정도 더 지켜봐서 이 12주선이 약간 지금 그 평균 이동선이 약간 내려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라도 이렇게 양봉을 하나 뽑아준다면 예, 그나마 다시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한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음봉이 나온다면 예, 잘못하면 연속 3봉이 나오죠. 그죠? 연속 음봉이 3연속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어떤 분위기가 안 좋게 예, 그래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예,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닥에 대한 어떤 매매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코스닥 대형주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사실은 어, 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주가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제약 바이오주는 지금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그런 구간이 오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 차트를 잠깐 보면은 뭐 예, 주봉과 다르지가 않겠죠. 예, 일봉상에 보시면은 제가 레벨로 정해놨던 이 구간 레벨을 이 레벨을 지금 스테이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레벨의 중간 부분인 827.10포인트 그걸 지금 이번 주에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상단에 놀던 게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이틀 떨어졌으니까 내일이라도 크게 올라가 준다면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크게 올라가 준다면 뭐 또 안도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안한 위치에 분명 있는 건 분명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불안정한 상태고요. 일목균형분상 후행 스팬 보이시죠? 예, 벌써 가격대를 벌써 하방으로 돌파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여기에 있는 구름대, 물론 양운이긴 하지만 음운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이 양운대에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후행 스팬이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주가는 벌써 그러니까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이 양운 구름대에 벌써 들어갔는데 아직 후행 스팬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려는 모습을 오늘 보였단 말이죠. 이게 이 사실은 제일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이 후행 스팬이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밑으로 내까지 내려간다. 이건 정말 절망적이에요. 정말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더 이상 이 하방이 잘 지켜줘야 되는 특히 3분할선의 일정 그 상단에서 잘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일봉상으로도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일본 규형표로도 그렇고요. 네, 지금 정말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잠깐 보면은 에너지 차트는 더 비참합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벌써 뭉개져서 전혀 상승의 기운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조차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얘가 어느 정도 돌아서야만 그 온기가 일로 오는데 얘가 돌아선다고 해도 주간이 금방 돌아서지는 않거든요. 주간은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긴 기간을 가지고 이 지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금방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돌아서지는 않거든요. 물론 아주 강한 힘으로 올라간다면 얘도 이제 반응을 슬금슬금 보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물론 뭐 그 일간 스토캐스틱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과매도 구간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 이제 서서히 다시 반등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스토캐스틱에서 무서운 게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힘을 못 쓰고 장기간 길어져 버리면요. 그때는 지수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엄청난 하방의 압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스토캐스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토캐스틱에서 뭐 이렇게 스토캐스틱 높은 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죠. 과매수 구간에서는 뭐 팔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스토캐스틱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 빨리 탈피하지 못하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선 정말 더 큰 에너지가 하방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고요. 과매수 구간도 보시면 이 과매수 구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힘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스토캐스틱을 봐야지 이 위치만 보고 위에니까 뭐 팔고 밑에니까 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스토캐스틱을 해석할 때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일단 지금 스토캐스틱 상의 주간, 일간, 뭐 월간 다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좀 공포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다. 예, 이렇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닥은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MI 차트는 뭐 당연히 깨졌을 거고요. 그죠? 무너졌죠. 그죠? 예, 지금 이제 데드 상태로 있는 거고요. 헤이킨 차트도 뭐 이미 지난 10월 14일부터 매도 사인이 난 상태로 계속 지금 하방의 압력을 보이고 있죠. 주간도 이번 주에 매도 사인이 뜨네요. 그죠?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버텼는데 이게 약간 후행성이 좀 더 커요. 예, 후행성이 더 큰데 약간 좀 느리죠. 조금 느린데 이 추세라는 게 한번 돌린다는 그 힘이라는 게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아요. 네, 추세라는 게 한번 돌아서려 그러면 천천히 아주 큰 배가 작은 배보다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이 헤이킨 차트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헤이킨 차트의 장점이 뭐냐면 너무 확확 변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데 하루 이틀을 더 기다리게 해주는 좀 그런 묘미가 있어요. 분명히 이 헤이킨 차트는. 그래서 제가 헤이킨 차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주봉 차트상으로 헤이킨 차트는 이번 주에 매도선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돌아가려면 주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본격적인 하락 패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코스닥은 위험하게 봐야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뭐 어떤 조정의 수준을 지금 약간 벗어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게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테마를 잠깐 보면은요. 테마도 제가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83개 정도 업종 테마를 이렇게 제가 스스로 분류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가장 강력하게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여전히 지금 자동차 대표주입니다. 자동차주가 지금 거의 이뭐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뭐 1위 자리를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가 특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관에 해당하는 업종 테마가 좀 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5일 이동 평균선 또 최근의 평균을 보자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포착되잖아요. 그러면도 지금 뭐 3위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급하게 이번 주 지난주부터 좀 치고 올라오는 테마가 여행 레저 테마입니다. 여행 레저 테마. 여행 레저는 이제 어떤 실적 전망의 어떤 턴어라운드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전망. 앞으로 이제 그동안 너무 하락했으니까 좀 여행 쪽도 좀 풀리지 않겠어 하는 기대 심리가 좀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실적적인 걸 보면 정말 참담하거든요. 정말 비참해요. 정말 손이 나가지 않을 그럴 종목들로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과 좀 반하게 어떤 심리적인 또 분위기적인 게 약간 묶여가지고 지금 특히 미국의 여행 레저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조금 상승세를 타다 보니 국내 여행 레저 쪽도 조금 상승을 타고 또 특히 해외여행 쪽보다는 또 국내 여행이 또 그만큼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약간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의 매출이나 실적을 한번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뭐 결과를 보자면 얘가 지금 이번 주에는 4등을 했어요. 네 번째로 높은 테마로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택배 물류, 코로나 진단 키트. 코로나 진단 키트는 지금 이제 서물서물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단계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2주 연속 파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태양광이 7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 전기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강하게 힘을 내고 있는 게 바로 건설 중장미 발음이 이래요. 건설 중장비입니다. 그래서 10위 정도, 그 다음에 유전체 검사가 11위,
그다음에 편의점이 12,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빨간 연속으로 빨간색을 보이는 게 이제 성장한다는 건 연속 성장한다는 거, 뭐 자동차 연비계수라든지 의류 브랜드라든지 의류 소재, 피혁, 근자재 철근, 키즈 테마, 자전거, 네, 그다음에 카지노, 예, 이런 거는 조금 관심을 가질 볼만해요. 대형 건설사, 뭐 배합 사료 첨가제, 뭐 많이 순위는 많이 낮지만 일단 추세가 그래도 계속 상방으로 3주 연속 가고 있다는 것은 네, 나쁜 모습이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테마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그래프를 한번 보면 예, 지금 뭐 자동차 대표주가 압도적으로 있죠. 물론 그 방향성은 조금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관광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예, 테마의 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 예, 이건 정말 예, 좋은 모습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게 여행 레저 부분, 예, 여행 레저 부분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예, 그 외에는 뭐 도토리 기저귀들 지금 다 하고 있죠. 예, 나저막하게 있는 건 뭐 아직까지 그렇게 주도적인 테마로 또 주도적인 업종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또 심각한 게 있죠. 반도체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그죠? 예,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라든지 또 반도체 전후 공정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치료제들 뭐 이게 임상 실패가 됐니 뭐 안 되니 많이 하면서 예,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 쪽에 예, 하락 압력이 가장 좀 크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 소재 쪽, 부품 쪽도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 쪽은 뭐 이제 여름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예, 하방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테마도 이 정도까지 한번 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경기 선행지수를 한번 볼 때가 됐죠. 예, 경기 선행지수는 OECD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차트를 한 번씩 확인을 하는데요. Composite Leading Indicator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예,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아지면 예, 경기가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좀 좋게 보는 예,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이제 파란색이에요. 사실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이 OECD, OECD 평균이고요. 예, 그 다음에 참고로 보라색, 보라색은 제가 미국 그 경기 선행 지수를 집어넣어 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기 선행 지수는 그 매월 10일경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크로징 벨그이 주간 장마감 그 영상을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지난주에 한번 봤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못 봐서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한국이 좋아요. 네, 한국이 지금 OECD 평균보다도 훨씬 좋고 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기 전망이 지금 좀 좋게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점수 또한 지금 100이 넘은 상태예요. 예, 100이 넘은 상태. 이건 지금 9월 달 기준인데요. 예, 10월 달은 이제 조만간에 또 통계가 잡혀서 11월 달에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발표된 게 이제 지난달에 대한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예, 이게 지금 100을 넘었다는 게 좀 고무적인 거고 물론 8월 달에도 아마 100은 넘었을 거예요. 좀 더 크게 보면은 더 이상 커지질 않네요. 예, 좀 크게 보면 8월 달에도 아마 100을 넘었던 것 같아요. 100을 넘었고 이번 달에 이제 100.30 지난번에 8월 달에는 100.12였죠. 예. 그래서 OECD가 아직 100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본다면 분명히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이제 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이거든요. Consumer Confidence Index인데 CCI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9월 달께 나와 있는데 이 이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음 주까지 기다려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 소비자 지수가 조금 우리나라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산업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산업의 어떤 인더스트리의 어떤 종사자들에게 이렇게 확인하고 그 지수를 계산한 걸 확인해 보면 분명히 경기 선행 지수는 좋게 보이긴 하는데 그걸 막상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확인해 보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나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해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지금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 상황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상황, 또 정책적 상황 같은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줘요. 지금 뭐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골치 아픈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특히 뭐 지금 뭐 대주주들의 어떤 뭐 그 금액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이런 뭐 결정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회 갈등이라든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지금 어떤 상황, 경제 상황들, 그러니까 그걸 만든 그 원인이 결국 정치적인, 그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소비자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쉽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지나가 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일단은 지금 그게 조금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분명한 건 특히 코스닥이 조금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코스닥에 약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기대하건대 바라건대 좀 강력한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뉴스라든지 또는 뭐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라서 코스닥에 있는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서 이 조정세가 좀 마무리되면 개인적으로도 물론 당연히 바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바람이고 예,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했을 때는 분명히 위험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한 주도 힘내시고 열심히 또 매매 또 전략 잘 세우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겠고요. 행복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셔서 제가 계속 열심히 힘을 내고서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을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